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자격증 공부 방법, 객관식 공부법이라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42,000뷰 정도가 나왔고요. 댓글이 한 100개 정도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이 영상의 가장 큰 핵심은 기출 문제를 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문제들은 기출 문제만 잘 파악을 하면 된다라는 요지였습니다. 어제 이러한 댓글이 달렸는데 기출 5개년치를 돌리라고 하셨는데 돌리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제답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라는 질문이 달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영상만 보셔도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진짜 객관식 공부 방법이다. 가성비 최고 자격증 시험에 최적화된 꼼수 공부법이다. 이런 식으로 연관 영상이 뜹니다. 관련 영상을 몇 개 찾아봤는데 저처럼 설명을 해주는 영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 즉 자료를 찾고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시고 살을 붙이고 더해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습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문제들은 모든 게 기출문제가 또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잘 분석을 하시고 기출문제 위주로만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CBT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CBT만 검색을 하면 위쪽에 광고를 다 넘어가서 밑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최강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주소는 cbt.com입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도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9급 기출문제부터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이 다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된 거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가구 제작 기능사부터 가나다 순으로 모든 자격증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험을 클릭해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기계과에서 가장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인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를 예시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나다 순서니까 지읒. 자, 이쪽에 있죠. 여기 전산응용, 건축, 기계, 조선, 토목 이런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기계제도 기능사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최근에 나온 게 2016년 7월 달이고 그 이전의 자격증들이 쭉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2016년 전까지는 우리가 일반 시험 치는 것처럼 학교에 가서 OMR 카드를 마킹해서 제출했다면 2016년 이후에는 CBT 시험으로 바뀌어서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이렇게 CBT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 다릅니다. 제 시험과 옆에 치는 사람의 시험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유형이 몇 문제 더 추가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의 문제들을 잘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15년도 여기 4개가 되겠죠. 여기 15년 10월달 클릭을 해서 보면은 교사용이 한글 파일과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학생용이 한글 파일과 PDF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용과 교사용의 차이는 교사용은 문제에 답이 체크가 되어 있고요. 학생용은 답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용으로 한글 파일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클릭 받는 장소를 선택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었죠. 뒤로 가기 해서 이번에는 15년 7월달에 나온 것 교사용 한글 파일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운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네 가지가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개년에서 5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봅니다. 그리고 하나씩 열어봅니다. 이렇게 열어서 윈도우를 누르고 방향키 왼쪽 절반이 되고요. 여기도 클릭해서 윈도우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하면
절반이 됩니다.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특수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1과목과 2과목 그리고 다음 과목에 보면 3과목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 1과목 볼까요? 1과목은 10문제가 나오고요. 기계재료 및 요소. 2과목은 가공법 및 안전관리에서 1번부터 25번 15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10문제, 15문제 그 다음에 3과목은 35문제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계제도 과목부터 해야 되고 공부하는 양의 절반 이상을 기계제도 과목에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종목별로 다 다르게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다운을 받아서 어느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23번에 4번, 24번에 4번, 25번에 1번 이런 식으로 문제와 답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운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한 4개년 정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읽으세요. 책을 읽는다는 개념으로 자 1번에 베어링에 사용되는 구리계 합금으로 거리가 먼 것은 베어링에 사용되는 것은 운수 메탈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켈 및 연청동, 알루미늄 청동은 사용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것은 그러면 Y 합금, 실루민, OX는 알루미늄 합금 중에 하나이고 손백은 아니라는 거죠. 손백이 뭔지, Y 합금이 뭔지 지금부터 먼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60분까지 문제를 쭉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그리고 다음 회차로 넘어갑니다. 2015년 10월 달에 나온 것 마찬가지로 문제를 한번 쭉 봅니다. 그래서 너무 깊숙하게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한번 쭉 돌립니다. 한 4년 정도의 문제를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합니다. 보다가 보면은 중복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5년 7월에 컨트롤 F를 해서 제가 봤을 때 베어링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어디서 보니까 베어링이 자주 나온 것 같습니다. 베어링 검색을 해볼까요? 베어링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47번에 이렇게 베어링에 결합되는 축 지름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찾기 보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은 자, 이 회차에 한 문제의 베어링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회차에 가서 똑같이 컨트롤 F 찾기를 눌러서 베어링 다음 찾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나왔네요. 베어링의 안지름은 아까 전에 본 것에 베어링의 축지름은 베어링의 안지름은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또 나왔네요. 구름 베어링 호칭 번호의 6203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베어링의 호칭 번호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찾기 없네요. 그러면 보십시오. 15년 7월에는 베어링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고요. 15년 10월에는 베어링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회차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 읽어보다 보면은 아주 제 기억에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 위주로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정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머릿속으로 개념을 익혀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넷에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QNet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QNet 검색을 하시면 QNet 자격증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종목의 이름을 검색을 합니다. 전산 응용 기계제도 경영사 검색을 하면은 그 자격증에 관련된 정보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출제 기준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럴 때 두 개가 나오는데 제일 최근에 거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23년이기 때문에 23년 출제 기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해 받습니다. 받아서 열어보면 일단 출제 기준을 봅니다. 출제 기준을 보면은 주요 항목의 1번의 기계재료, 2번의 기계요소, 그 다음에 3번의 기가공법 이런 식으로 주요 항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베어링이 어디 있죠? 베어링은 여기에 있습니다. 베어링이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은 13-2-2 이런 식으로 베어링이 호칭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 분류법이 어떤 거냐면은
13회 베어링의 도시법에 베어링 호칭 및 도시법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 분류법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출제 기준을 먼저 출력을 하나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엑셀 파일을 하나 불러냅니다. 엑셀 파일을 불러내면 여기에서 제가 하나 이런 샘플이니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 회차, 문제 번호, 문제,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풀이, 기고 이런 식으로 한 행에 샘플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2015년도에 나왔다. 10월 달에 나온 것은 아마 4회차일 겁니다. 1월 달에 나온 건 1회차, 3월 달에 나온 건 2회차. 그래서 1년에 4번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1회차라고 하겠습니다. 문제 번호는 1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번을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커서를 놓고 컨트롤 V 엔터를 칩니다. 그래서 이 D열의 행을 이렇게 좀 늘려줍니다. 반복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컨트롤 잘라내기를 할까요? 더블 클릭 엔터. 그 다음에 3번 잘라내기, 4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해줍니다. 60문제니까 반복을 해주는데 제가 지금 6번까지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죠. 단순 노가다 작업을 해서 한 회차에 20-30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60번을 다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자, 연도 같은 경우에 똑같은 연도니까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에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긁어내면 2015년도가 나오고요. 회차도 1회차가 똑같은 문제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번호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가야 되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총 60번의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분류를 우리가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풀이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1번을 읽어보면 문제 분류를 하겠습니다. 수기가공에서 이렇게 나온 공구에 가장 적합한 금속 재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수기가공이라고 하면 결삭 가공용 공구 이렇게 주요 항목의 3번의 기계 가공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결삭 공구 재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3-1-2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 모르겠다, 세세 항목을 모르겠다, 세부 항목까지만 알겠다 그러면 3-1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분류에다가 3-1-2 이렇게 엔터를 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게 연도로 인식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방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로 지우고 3에 하이폰 말고 M자에 보면 한글에서 으자가 있습니다. 한글을 바꿔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3-1-2 이런 식으로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것도 분류를 합니다. 합성수지의 공통된 성질, 여기 키워드가 합성수지죠. 그래서 합성수지를 갑니다. 합성수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 합성수지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요 항목 1번, 세세 항목 4번, 세세 항목 1번 이렇게 나옵니다. 4-4-1입니다. 이렇게 해서 4-4-1 엔터를 칩니다. 3번도 마찬가지. 기철 재료 중 비중이 가장 가벼운 것. 비중에 관련된 문제네요. 비중은 여기에 세세 항목은 없지만 재료의 성질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 1-1 이 정도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이런 식으로 분류를 이렇게 시간이 처음에 좀 걸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엑셀에 아주 좋은 기능이 있죠. 행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2번 셀이죠. 선택을 하고 나서 데이터에 가서 그렇게 해볼까요? 데이터에 가서 필터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필터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파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양식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출제 날짜를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번호도 선택을 해서 전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출제 기준도 전체를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 16년 4월 16년 4회차 1번부터 60번까지 문제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16년 2회차에 1번부터 문제가 쭈루룩 나옵니다. 그래서 약 한 4년 정도 이렇게 문제를 분류를 하면 100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출제 기준에 보면은 아까 전에 봤던 베어링이 13번이었죠? 베어링이 13번에 2번에 2번이었습니다. 출제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기준 클릭해서 이거 선택을 하고요. 13번, 3번에 2번에 2. 저는 분류를 13번에 2번 베어링에 관련된 문제는 다 여기에 묶어놨네요. 13번 다시 2번 요 체크를 합니다. 출제 기준에 13번 2번 3번 다시 2번 체크를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쭉 나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베어링에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은 공통점을 찾습니다. 안찌름이 17인 베어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직각 방향의 하중이 적용하는 베어링, 그 다음에 베어링의 안찌름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베어링의 안찌름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베어링의 어떤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하중의 방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비슷한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의 중심의 직각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것과 하중이 축의 직각 방향과 쭉 방향을 동시에 작용하는 것. 동시에 작용하면 테이프 롤러 베어링이고요. 축의 중심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레이디얼 베어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분류합니다. 이런 식으로 베어링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많이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쭉 봤는데 대략 봤을 때 뭐 한 20문제 정도 나온 것 같다. 그러면 한 회차에 한 문제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를 봤을 때는 뭐 한 10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어떤 문제를 봤을 때 한 30문제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의 비중을 이쪽으로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중요한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틀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어링에 관련돼서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베어링의 이론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샘플로 여러분의 교재나 책에 보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베어링의 내용들을 한번 쭉 봅니다. 여기 보면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죠. 하중의 방향에 따라서 축의 직각으로 나오는지 평행한 방향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레이디얼 베어링이다, 스러스트 베어링이다, 이런 개념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베어링의 안찌르는 번호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이런 식의 이론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론부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약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베어링 흡칭 기입의 예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여유가 조금 되시면 오른쪽 탭에 여기에 풀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엑셀 파일에 분석 자료를 만드셔서 이렇게 쭉 점검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순서대로 주르륵 공부를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CBT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의 문제를 다운을 받으십시오.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큐넷에 들어가셔서 큐넷에 여러분들의 검색어를 입력하셔서 출제 기준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열어서 엑셀 파일에 이렇게 연도와 회차와 문제번호, 문제 이렇게 해서 분류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런 문제를 보고 이런 분류번호를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출제 기준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모아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 해당 영역에 출제되는 문제를 모아서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그 비슷한 문제가 조금 변형이 되어서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자격증 시험의 필기 시험은 여러분들의 큰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능 시험처럼 한 문제를 푸는데 큰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능사 기준으로 60문제를 푸는데 60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산하거나 생각을 해서 2번, 3번 꼬아서 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봤을 때 눈에 익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면 그것이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되는 문제를 틀리지 않고 하나하나 체크를 했을 때 합격에 조금씩 더 다가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이런 공부 방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살을 붙이고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큰 효율을 낼 수 있을 거라 확인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